안녕하세요. 박실입니다. 지금 애니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저들에 대해서 오는 그런 컴플레인도 있었습니다. 국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 동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의사분이 애니책을 갖고 힐링 어버트먼트에 쳤더니 79가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서 스크루드라이버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려고 돌렸는데 그 힐링 어버트먼트뿐만 아니라 픽스 자체가 통째로 나왔다.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의사는 어떤 메시지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항의성이죠. 애니책이 이렇게 스테이빌러티 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맞더라. 그런 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빼낸 임플란트를 다시 컨테미네이트 된 거를 다시 환자 입안에 뼈에 넣고 돌리는 후에 다시 애니책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의도에 어떻건 간에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비디오 클립이죠. 그 현장 영업사원이 보게 되면 와, 애니책이 지금 결코 스테이블러티를 얘기해주지 않는구나. 손으로 다시 껴서 여기서 애니책을 쳤더니 이 애니책의 밸류가 지금 보면 80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아래에서 보면 지금 80이 나왔죠. 와, 애니책은 도대체 임플란트 스테이블러티랑 관계가 없구나 라고 충격적인 비디오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케이스를 보면 얼마 전에 한국 GA로부터 받은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힐링이 된 후에 어버트먼트를 올렸더니,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있는 영업사원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그래서 6주 후에 템포러리를 하기 위해서 해서 애니책이 78이 나왔는데 거의 36초 돌렸더니 이게 결국 아파갖고 다 빠져나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애니책을 설명해야 하느냐. 그리고 당시에는 식립 당시에는 30에서 뉴턴과 72가 나왔는데 이 고민 섞인 이러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미국 법인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임프레션을 찍으려고 그때 애니책을 했더니 75가 나왔고 크라운을 올려서 2달 후에 봤더니 이 통째로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한테 이 글을 보내셨죠.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른 영업사원들께서 애니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가셨는데요. 다른 곳에서 그 의사가 다른 임플란트, 다른 회사 임플란트를 4개월 전에 심은 것을 지금 이렇게 봤더니 뼈가 되게 녹아있지만 여기에 애니책을 쳤더니 70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70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 크라운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정말 되느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애니책이 70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제 임플란트에다가 로딩을 할 것이냐는 지금 환자가 원하는 거 잘 우리 말을 따르냐, 오클루전, 그 다음에 메디컬 덴탈 히스토리를 봐야 되고, 잇몸이 잘 아물었는지도 봐야 되고, 뼈가 잘 아물었는지, 오세인티론이 잘 됐는지, 그리고 뼈에서 그 뼈 주변에 심은 그런 그 그래프트 본들이 잘 본 리모델링이 됐는지 다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으면 임플란트 스테이빌리티도 봐야 되고, 임플란트 스테이빌리티가 좋으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애니책은 이 임플란트 스테이빌리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결국 임플란트 스테이빌리티는 안정도는 그 임플란트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모빌리티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으려는데 임플란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심었는데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될 것이고요.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임플란트 심었더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스피닝을 하면 안 되겠죠. 애니책이 매저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치는 그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방향과 그 다음에 이런 측방향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기고요. 그리고 이런 로테이셔널한 이 부분은 지금 토크로서 해야 합니다. 애니책은 토크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토크, 로테이셔널, 회전적인 움직임은 결국에는 인서션 토크와 리버스 토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순전히 이런 기계적으로 꽉 잡아주는 힘, 작은 구멍에 큰 걸 넣었을 때 꽉 조이는 그러한 로테이셔널 픽세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쇼텀으로 보면 순전히 기계적입니다만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다시 뒤로 돌리면 임플란트를 심는 사이에 뼈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뒤로 돌리면은 쉽게 더 빠지니까 리버스 토크가 인서션 토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더 적게 나오고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한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이렇게 익스펜드된 뼈들이 다시 슈링키지가 되면서 리버스 토크가 한 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롱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6달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는 초기의 이런 그 기계적인 고정력과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결국에는 오세 인테그레이션 혹은 그래프된 뼈들이 얼마나 본 리모델링을 했느냐 이 부분이 결정을 짓게 됩니다. 결국 롱텀은 미케니컬뿐만 아니라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그러한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골 융합과 뼈의 그런 힐링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니책은 이 중에서 미케니컬한 이러한 측방향 움직임을 재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인서션 토크와 오스텔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에서 한 12 정도, 결국 손으로 돌렸을 때 다 빠져나오니까요. 그 토크의 상황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한 8 정도가 되면 오스텔은 20부터 70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오스텔의 넘버가 70이에요. 70인데 그 토크가 6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그거 보면 7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서션 토크와 오스텔의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인서션 토크와 페리오 테스트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페리오 테스트 인서션 토크가 10일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넓게 분포되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서 페리오 테스트가 예를 들면 11일 혹은 8일 경우에도 이게 인서션 토크가 4,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인서션 토크와는 관계없이 오스텔 값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다. 인서션 토크와는 관계없이 페리오 테스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굉장히 낮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책도 마찬가지죠. 지금 5에서 10 정도를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12뉴턴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한 40에서 60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니책이 측정하는 것은 측방향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재는 방식에 따라서 종방향도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측방향 움직임과 이러한 로테이셔널한 회전적인 움직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얘기해서 애니책의 밸류와 인서션이나 리버스 토크의 값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그래프 0부터 80, 70 뉴턴 이런 센티미터 이런 인서션 토크에 있어서 큰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구간 쉽게 5에서 한 20뉴턴에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가 나타난다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스텔이나 페리오 테스트는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기기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니책만의 문제가 아니죠. 송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제가 지금 스크루를 넣고 있습니다. 손으로 스크루를 넣고 있으니까 제가 토크 값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보통 한 미끌미끌 거리니까 5뉴턴, 12뉴턴 정도 될 것입니다. 손으로 최대한 제 순대로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애니책으로 측정을 합니다. 애니책을 측정을 했더니 이 값이 67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송판에 들어간 나사가 측방향으로 움직임이 매우 적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손으로 더 깊게 넣어봤어요. 힘을 더 꽉 줘서 그래서 넣어봤더니 측방향 움직임이 더 떨어져요. 67에서 70이 됐습니다. 그럼 토크가 증가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나사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임이 더 줄어든 거예요. 토크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애니책으로 쟀더니 지금 임플란트 혹은 이 나사의 모빌리티가 다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애니책이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지금 토크가 아니라 측방향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클리니컬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크루 드라이버로 사용해서 하는 과정을 이렇게 재현해 보았어요.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지금 1.5배속으로 비디오 탭을 돌리는데 63 정도가 나오죠. 65가 나오고 제가 더 깊게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깊게 넣으면 토크가 증가해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깊게 들어감에 따라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건 토크감과 관계없이
나사가 송판으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옆으로 움직임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죠. 더 깊게 넣으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더 높이 나옵니다. 74에서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74 자체가 30N, 60N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크루드라이버가 직경이 비슷하니까 지금 얘가 한 20 이렇게 나오겠죠. 저기 한 12N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더 볼게요. 이걸 쳤더니 지금 좀 깊게 놓고 쳤더니 79가 나왔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78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높은 수치에서 제가 펜치를 막 쳐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막 흔들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만큼 측방향으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튼튼하고 그걸 다시 재봤더니 역시 매우 높은 80이 나왔어요. 78, 80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손으로 돌리면 이렇게 풀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측방향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토크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높은 NH액의 밸류가 높은 토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런티 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높은 그 NH액의 밸류가 당신의 오세 인티그레이션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다 완성이 되었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임플란트를 로딩할 수 있겠냐 문제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4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드 티슈, 뼈가 어떻게 아물었고 어떻게 골융합이 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것들이 역시 임플란트 스테이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케이스를 보면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해한 거는 이 비디오 클립에서 아무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애니책은 본인이 해야 될 측방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잰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 측방의 움직임과 별개로 토크 값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슈는 무엇이냐면 애니책이 정확하지 않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임플란트가 왜 5세에 인트그레이션이 되지 않았느냐, 서피스가 문제가 있는지, 컨테미넌이 됐는지,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서 고름이 피고름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심은 지 4개월 동안 계속 뼈가 이렇게 녹아가고 있고 피고름이 나오는데 애니책을 딱 쳤더니 밑에서 뼈들이 잡아주니까 70이 나왔다. 70이 나왔으니까 이제 크라운을 로딩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의사분이 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금 애니책을 무슨 마법의 무슨 막대기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애니책의 모든 그런 핑계를 대려고 그러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속마음은 이랬죠. Are you kidding?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으로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의사분과 다시 제가 깊게 통화를 하고 차트를 리뷰해 봤더니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한 3개월 중에 여기를 발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뼈 이식을 하셨어요. 근데 뼈 이식을 한 게 신테릭 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뼈 신테릭 본들은 본 리모델링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 6개월, 1년까지 걸리고요. 그래서 이 신테릭 본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지니까 실제적으로 그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발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미케니컬 꽉 잡고만 있었죠. 그런 스페이스를 메인테인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보철물을 끼워서 여기에 로딩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미케니컬한 그런 힘에 의해서 미케니컬이 잡고 있었던 그런 뼈들이 부서졌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경우는 지금 애니책이 75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가 아니고 지금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지금 컴프로마이즈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잘못된 뼈의 선택 혹은 뼈를 선택하고 나서 충분히 기다리지 않아서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자체가 컴프로마이즈 됐다는 게 방점입니다. 애니책의 방점이 아니에요. 자, 다음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패노라믹 레디오그래프는 그 엑스레이 세상에서 오는 오차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뼈의 상태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다면 가능하시면 술전, 술후, 그리고 힐링 시간이 다 끝난 후에 보철을 올리기 직전 혹은 올린 후에 그러한 PA와 CBCT 이미지가 있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근접한 그러한 이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러한 그 한계점을 갖고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 제 소견으로는 지금 애니책 밸류가 78이라는 것은 지금 이 주변으로 뼈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측방향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를 매우 적다는 걸 얘기해 줬던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했음에도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되지 않았는지,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되지 않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수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수술 중에 컨테미네이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애니책을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의사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의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이런 스테이빌리티 측정 기구는 오스텔, 그리고 토크, 그 다음에 페리오 테스트, 그 다음에 애니책을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토크와 애니책을 같이 재는 이런 교집합 부분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더라. 그래서 15N cm 이상의 토크와 그 다음 60 이상의 애니책 밸류를 갖고 있는 그룹들을 다 살펴봤더니 44N, 75 ISQ 0.5 PTB 그리고 애니책 밸류도 67이 나오더라.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디얼 로딩의 경우에 지금 그 애니책이 출시됐을 때부터 두 가지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인서션 토크를 측정하고 그리고 애니책을 측정하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미디얼 로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재는 20에서 30cm 혹은 애니책은 60, 65, 70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방점은 엔드입니다. 인서션 토크와 애니책을 두 가지를 재야 된다. 인서션 토크로는 애니책의 레터럴 무브먼트를 잴 수가 없고요. 레터럴 무브먼트를 재는 애니책으로는 인서션 토크를 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벤셔널한 임플란트 로딩의 경우 결국 2달, 3달 후에 임플란트를 크라운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의 프로토콜은 리버스 토크를 가하자 15N/cm를 가해서 움직임이 없다면 그러면 애니책을 측정해서 거기서 60에서 65 이상이 나온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면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토크를 하다니 당신 미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N이라는 수치는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임플란트에다가 파이널 어보트먼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30에서 35Ncm의 힘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으로 돌릴 때도 한 12N까지 나오니까 힐링 어보트먼트 체결할 때 15Ncm를 가했을 때 임플란트가 움직인다? 이러면 그 임플란트는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초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Ncm의 리버스 토크에 대해서 큰 부담이나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애니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나마 좀 영업에서 의사들을 상대하고 이야기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문사항이나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